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비 출신으로 조선 팔도의 관찰사를 전부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품인 판서의 자리까지 오른 조선 중종임금 때의 문신 반석평의 인간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의 신분을 박차고 벼슬길에 오른 인물하면 대부분 세종대왕 시절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을 떠올린다. 그런데 노비로 태어나 조선 팔도 8곳의 관찰사를 전부 역임했으며 형조 판서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반석평이라는 조선 11대 국왕 중종 시절의 문신이다. 반석평은 높은 벼슬 자리에 있는 만큼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또 나라의 공운이 비길 바 없이 많았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반석평은 원래 암흑의 재상집 노비의 아들이었다. 다만 어려서부터 품성이 고든 데다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주인인 재상의 총애를 받았다. 석평은 글재주가 비상하여 재상의 아들이나 조카들과 함께 시설을 공부하면서도 언제나 그들을 앞질렀다. 그러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양반의 아들에게 미움이나 천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분에 넘치는 우정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니 그의 명민함과 천품을 짐작할 수 있다. 재상은 어린 반석평을 친자식처럼 아끼다가 적당한 때가 되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는 먼 시골의 한미한 양반이자 아들 없는 반시 집안을 수소문해서는 양자로 보냈다. 반석평의 능력을 높이 일종의 신분 세탁을 통하여 양반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주인이었던 재상과 반석평 그리고 석평의 양아버지뿐이었다. 이후 재상은 반시 집안과 일절 왕래를 끊음으로써 석평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가 공부에만 힘쓰게 하였다. 몇 년 후 석평은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거에 급제한 석평은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하고 성실하여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고 중종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이에 순조롭게 출세하여 팔도의 관찰사를 모두 역임하고 마침내 정의품 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바로 1월 즈음 반석평의 은인인 그 재상이 세상을 떠났고 웬일인지 재상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재상의 숱한 아들과 조카들 어느 한 사람도 이렇다 할 벼슬을 얻지 못하고 덜어는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 물론 판서가 된 반석평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었다. 다만 반석평은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남몰래 보내줄 뿐 결코 벼슬 자리는 주선하지 않았다. 그만한 지위라면 어떤 벼슬이라도 뜻대로 마련해 줄 수 있으련만 역시 나라의 공적인 일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섞지하는 점이 반석평의 훌륭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재상의 자손들은 반석평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저 공신의 후손을 돕는 인정 많은 판서다 라고 감사할 뿐 반석평이 자기 집 종이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재상의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공공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는 나기도 없이 걸어서 다녔다. 반석평은 재상이 타는 훌륭한 가마에 올라앉아서 길을 가다가도 옛 주인의 아들이나 조카들을 만나면 늘 가마에서 내려 진흙탕 길을 무릅쓰고 몸을 굽혀 절을 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일국의 재상이 길 가는 초라한 젊은이를 마치 상전이나 되듯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작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그저 어리둥절하고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럴 때 반판서는
을의 인사만 공손히 할 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가마를 타고 갔다. 옛 상전의 아들과 조카들이 계속해서 벼슬을 하지 못하고 곤궁하게 지내자 보다 못한 반석평은 마침내 중종임금께 나아가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고했다. 즉 자신의 원래 노비 신분을 실토하면서 자신의 관작은 삭탈하고 대신 주인집 아들과 조카들에게 음관으로 벼슬을 내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주제넘게 소인이 벼슬하는 것보다는 옛 주인의 자제들이 자기들 힘으로 나란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예전의 노비로 소인이 돌아가 상전이 내리신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 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감마마와 여러 사람을 속이고 또 나라의 채통을 어지럽힌 죄가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법에 따라 형벌부터 먼저 소신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반석평의 고백에 중종임금은 크게 감동했다. 나라의 법대로라면 비록 공운이 많은 재상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관직을 빼앗아야 하고 또 무거운 벌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중종임금은 반석평의 태도를 의롭게 여기고 오히려 후하게 장려하고자 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석평을 조정에 그대로 두는 것은 물론 재상집 아들들에게도 관직을 내렸다. 하도 선비들이 들고 일어서니 참다 못한 중종임금이 대명을 내려 신분제도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작아서 인재가 배출되는 것이 중국의 10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또 옛날의 법전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노비가 된 자들에게는 벼슬길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일을 세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3대의 성대한 법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벼슬을 못하게 막는 것이 더욱 견고하니 사대부의 의론이 편협하고 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반석평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다. 몸이 법망을 빠져나와 조정의 대관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종적을 숨기기에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레에서 내려 한미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고 또 임금에게 알려 스스로 그 미천한 자취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보기 드문 미담이다. 그의 주인인 아무개 재상은 비단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통렬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는 이루어 주었다. 그 어질미 있었기에 사람을 알아보고 훌륭한 선비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석평에게는 여전히 나란 일을 맡게 해주고 아무개 재상의 자손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알아본 부친의 안목을 높이 사서 적당한 벼슬자리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형조판서는 조선시대의 장관급인 정의품 판서 가운데 하나로 대사구라고도 합니다. 6조 가운데 형조의 우두머리로 형법, 소송, 감옥을 총괄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 혹은 사법부의 대법원장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시경과 서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관작은 관직과 자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음관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맡은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대명은 임금의 명령입니다. 3대는 고대 중국의 세왕조, 하, 은, 주 3대를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이 모본입니다. 유몽인이 짓고 신익철, 이영대, 조용희, 노영미 선생이 현대 한국어로 옮긴 어우야담을 참고하였습니다. 한국인의 민담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반석평에 관한 이야기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그림도 한 점 빌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교과서를 따라가는 여행, 장영실을 만나다를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곽정환이 연출한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이무성이 그린 그림
종 신분으로 당상관이 된 반석평도 우리문화신문에서 참고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정의 형조판서가 된 노비 반석평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안중식,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